자원이 풍부하다. 몇몇은 이군에서 시즌을 시작할 수도 있다. 하나 내야진의 이야기다. 무한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스프링 캠프는 그만큼 중요하다. 치열한 경쟁의 서막이 올랐다. 비시즌 동안 하나는 프리에이전트, FA, 유격수 심우준을 4년 총액 50억 원에 영입했다. 내부 FA였던 하주석도 1년 총액 1억 1천만 원에 잔류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내야 뎁스 강화다. 유격수 주전은 심우준이 유력하다. 투자한 금액이 이를 증명한다. 그는 내야 사령관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도윤과 하주석이 백업 자리를 두고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 황영묵은 유격수와 2루를 소화할 수 있는 유틸리티 자원이다. 주전 3루수 후보로는 노시환이 가장 유력하다. 그는 지난해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올 시즌에는 반등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3루 풀타임 출전은 확신할 수 없다. 문현빈 이 노시환의 공백을 틈틈이 메울 수 있다. 문현빈은 3루뿐 아니라 2루에서도 경험을 쌓았다. 2루는 지난 시즌 베테랑 안치홍이 주로 맡았으며 황영묵과 문현빈이 이를 뒷받침했다. 1루에는 캡틴 최은성을 중심으로 김태현, 김인환이 배치되어 있다. 대개 1군 28인 엔트리는 투수 13명, 내야 7명, 외야 6명, 포수 2명으로 구성된다. 투수 숫자가 늘어나면 야수는 줄어든다. 언급된 내야수만 10명이다. 만약 이번 시즌 7명으로 꾸려진다면 나머지 3명은 2군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 하나 손혁단장은 시즌 도중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내야진을 더욱 보강했다며 모두 경쟁해야 한다. 베테랑도 예외는 없다.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우리 내야가 훨씬 강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작년까지 활약이 돋보였던 젊은 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황영묵, 문현빈, 그리고 이도윤이다. 2024 시즌 신의 황영묵은 123경기에서 타율 0.301, 3홈런, 35타점, 52득점을 기록했다. 문현빈은 지난해 103경기에서 타율 0.277, 5홈런, 47타점, 29득점으로 자신의 역할을 소화했다. 주전 유격수로 뛰었던 이도윤은 134경기에서 타율 0.277, 1홈런, 46타점, 49득점을 올렸다. 이들에게는 생존이라는 큰 과제가 주어졌다. 환경이 바뀌면 선수도 변화해야 한다. 주전이 144경기 내내 체력을 유지하며 뛸 수는 없다. 백업 역할이라도 발전의 기회로 삼는다면 언제든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이번 캠프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50억 경쟁자 등장? 하나 이도윤 더 낮은 자리에서 출발. 각오는 변함없다. 하나 이글스의 이도윤이 지난 시즌을 돌아보며 다음 시즌을 향한 다짐을 내놓았다. 작년부터 하나의 주전 유격수로 자리매김한 이도윤은 올 시즌 134경기에서 94안타, 1홈런, 46타점, 49득점, 타율 0.277, 오패스 0.665를 기록했다. 지난 시즌보다 28경기를 더 소화하며 대부분의 타격 지표에서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다. 그러나 이도윤은 작년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소한 실수들이 너무 많았다. 그런 것만 줄였더라면 팀이 더 좋은 위치에 오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타격 지표는 개선됐지만 실책은 15개나 기록됐다. 그는 수비 중 타구를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 아쉬운 순간이 많았다. 잘한 장면보다 실수 장면을 자주 찾아보는데 당시에 나에게 왜 그렇게 했냐고 묻고 싶을 정도라며 형들이 천천히 하라고 조언해줬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다고 전했다. 성과도 분명 있었다. 이도윤은 찬스 상황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기회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하나는 이번 시즌 종료 후 FA 내야수 심우준과 4년 최대 50억 원, 보장 42억 원, 옵션 8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내년부터 심우준이 주전 유격수로 활약할 가능성이 커졌고 이도윤은 보다 강렬한 인상을 남겨야 할 상황에 놓였다. 김경문 감독은 도윤이도 이번 시즌 잘했다. 그에게 맞는 역할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도윤은 팀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선수를 데려왔다고 생각한다. 이미 보강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아직 부족하니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였다면서 그래도 내년에 더 잘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도윤은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서부터 달달한 커피를 끊으며 변화를 시작했다. 그는 유격수로서 내 몸 상태가 적합하지 않다고 느꼈다. 불필요한 지방이라도 줄여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체중이 약 5kg 줄고 벨트 2칸이 줄었다. 탄산음료는 제로 제품으로 바꿨고 비시즌 동안 이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경쟁자를 굳이 동력으로 삼으려 하지는 않는다. 이도윤은 낮은 위치에서 시작했지만 크게 달라질 건 없다. 팀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더 나아지려고 한다. 각오는 언제나 같고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뿐이라고 차분히 말했다. 치열한 전략 싸움 50억 심우준 보상 선수. 하나는 어느 포지션을 막았나, KT는 어떤 허점을 공략할 것인가. 하나는 KT가 어느 포지션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판단했을까? FA 대박 열풍은 이제 잠잠해질 시점이다. 주요 선수들은 대부분 새 팀을 찾았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떤 핵심 보상 선수를 선택하느냐의 싸움이다. 그 시작은 하나 이글스와 KT 위즈가 끝낸다. 하나는 KT에서 활약하다 FA 자격을 얻은 유격수 심우준을 4년 총액 50억 원에 영입했다. 7일 하나가 심우준 영입을 발표했고 12일에는 25인 보호 선수 명단을 KT에 전달했다. KT는 3일 이내에 보호 선수를 선택해 심우준 연봉 100%를 포함한 선수를 받을지 아니면 선수 없이 연봉 200%를 받을지 결정해야 한다. 하나와 KT의 전략 싸움이 본격화됐다. 하나는 KT가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 포지션의 선수들을 집중 보호해야 하고 KT는 풀린 선수들 가운데 전력 보강에 적합한 자원을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구단은 보호 명단을 작성할 때 가장 먼저 투수를 고려한다. 야수는 키울 수 있지만 투수는 그만큼 쉽지 않다. 그래서 우선 1군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투수들로 명단을 채운다. 그 다음 야수들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KT는 심우준의 공백을 메울 유격수 자원이 오길 바랄 것이다. 이 경우 이도윤이나 황영묵 등 올해 1군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이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하나가 KT의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내야수들을 집중 보호했다면 다른 포지션에서 선택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보호 명단에서 제외된 투수 자원이나 외야 혹은 포수 중 어쩔 수 없이 풀어야 했던 선수들이 목표가 될 수 있다. 선택은 팀 코칭 스태프와 프런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포지션에 상관없이 현재 1군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최고 자원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필요한 포지션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발하는 경우도 있다. KT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이 선택이 향후 엄상백 보상 선수 관련 보호 명단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